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치매와 인지 저하 원인을 추적해온 장일수 박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어머니가 단골 시장에서 길을 잃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평생 아끼던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계시죠. 그리고 그 가족들은 우리 부모님이 이상해졌다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아닙니다.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제대로 읽고 대응하면 우리는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병명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 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 뭘 바꿀 수 있겠냐고 포기하시죠.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뇌는 90세가 되어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손상된 부분을 보완하고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대응하는 것과 미리 준비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골든타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치매 연구에 매진하면서 수많은 논문을 읽고 해외 학회에 참석하고 최신 치료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생활 속 지혜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실제로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퇴화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노화의 길로 갈 것인가. 그 선택권이 바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이 그때 그 영상을 봐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엊그제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50대 따님의 첫마디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교수님, 엄마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78세 어머니가 30년 넘게 다니던 단골 시장에 가셨는데 평소 사시던 멸치 한 봉지 대신 값비싼 건강식품을 여러 개 사오셨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영수증을 보더니 내가 이걸 언제 샀지? 이건 내가 산 게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 휴대폰에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사고 났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라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메시지였는데 어머니는 그 메시지를 보고 은행 계좌 비밀번호까지 메모지에 적어두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거실에 걸린 결혼사진을 보시더니 이분이 누구더라? 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5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신 겁니다. 따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 치매인가요? 엄마는 아직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요. 요리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드라마도 보세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낮에 많이 졸리지는 않으세요? 평소 좋아하시던 김치찌개 맛은 어떠세요? 길을 걸을 때 갑자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요즘 밤에 자꾸 깨요. 그래서 낮에 졸려요. 그리고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짜게 해도 싱거워요. 길에서도 가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님은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최근 몇 달 사이에 성격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정말 꼼꼼하고 차분하셨는데 요즘은 약속을 자주 잊으시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세요. 그리고 혼자 중얼중얼 말씀하시는 일도 많아졌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어머님의 뇌가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신호를 제대로 읽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직은 골든타임입니다. 그날 저는 복잡한 의학 용어나 어려운 검사 이야기 대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20분씩 걷기,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알림 끄기,
침실에 큰 글씨 시계 놓기, 냉장고 문에 약 복용표 붙이기,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등푸른 생선 먹기, 매일 한 접시의 푸른잎 채소 챙기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겠네요.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 순간 따님의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따님이 제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무섭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마음을 붙잡아줘요. 여러분, 치매는 단순한 병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입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단지 정보를 놓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온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한 진단 못지않게 가능한 실천을 가장 먼저 권합니다. 두려움을 작게 쪼개면 행동이 시작됩니다. 행동이 시작되면 하루가 바뀝니다.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뀌고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뀝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뇌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환경 설계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뇌를 지키는 음식들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뇌를 지키는 음식의 힘, 등푸른 생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EP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뇌세포막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염증 신호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저하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 시카고 러시대학교에서 진행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들의 뇌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김철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는데 일주일에 2번 고등어구이와 1번 연어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중성지방과 염증 지표가 안정되었고 본인도 집중력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2번 100g에서 150g 정도를 구이나 조림, 요즘 많이 쓰시는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시면 됩니다. 소금은 최대한 적게 쓰시고 대신 레몬이나 허브로 간을 맞추세요. 김치나 나물과 함께 드시면 균형 잡힌 한 끼가 완성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큰 생선일수록 수은 노출 위험이 있고 젓갈이나 염장 생선은 나트륨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생선가시 때문에 질식할 위험도 있으니 천천히 드세요.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보충제를 함께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주간 식단에서 생선을 부담 없이 늘릴 수 있는 요리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푸른잎 채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금치, 깻잎, 케일, 각종 쌈채소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혈관과 신경대사를 폭넓게 지원해줍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마인드 식단 연구에서 잎채소 섭취가 많은 식사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인지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하루에 한 접시 이상의 잎채소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 나이가 11년이나 젊었다고 합니다. 69세 박영희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변비와 체중 증가, 혈압 관리로 고민이 많으셨는데 매일 점심에 시금치나물 한 접시와 쌈채소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변비가 해결되었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었으며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기뻐하셨어요. 하루에 주먹 2개 분량, 그러니까 한 접시 정도면 충분합니다. 데칠 때는 소금을 최대한 적게 쓰시고 참깨나 들깨가루로 풍미를 더하세요. 주스나 스무디로 드실 때는 설탕이나 꿀을 추가하지 마시고 과일 자체의 단맛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혈액 응고 억제제인 오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량이 갑자기 변하지 않도록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옥살산 함량이 높은 시금치 같은 채소는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며칠이나 잎채소 한 접시를 꾸준히 지킬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베리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블루베리,
딸기, 복분자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에서 진행한 소규모 연구에서 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경우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단어 기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72세 이순자님은 아침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드시던 달콤한 간식을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었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반 컵, 대략 75g 정도면 적당합니다. 제철 과일과 냉동 과일을 번갈아 활용하시고 요거트나 오트밀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단맛은 과일 자체로 충분하니 설탕이나 꿀을 추가하지 마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총당 섭취량을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스 형태로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철 가격 변동이 있을 때 냉동 베리를 어떻게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미리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효식품과 통곡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염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산균과 발효대사물이 풍부해서 장과 뇌를 연결하는 축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통곡물은 혈당과 지질 변동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과 풍부한 섬유질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고 염증 지표도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통곡물 섭취가 많은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75세 부부인 최영수님과 김말수님은 저염 김치로 바꾸고 흰쌀밥에 잡곡을 30%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줄어들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 간식을 덜 찾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김치는 저염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된장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소금은 마지막에 간을 맞출 때만 살짝 넣으세요. 밥은 귤이나 보리 같은 잡곡을 20%에서 30% 정도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히스타민에 민감하신 분들은 발효식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실천 가능한 저염 발효 레시피 하나를 이번 주에 시도해 볼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런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먼저 수면 최적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은 수면은 뇌의 대사성 노폐물을 정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뇌척 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면서 하루 종일 쌓인 독성 물질들을 제거해 줍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이때 제거됩니다.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이런 정화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그래서 낮에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임의로 복용하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인지 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시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야간 모드로 설정하거나 아예 멀리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콧골이가 심하거나 잠들어 있는 동안 숨이 멎는다는 얘기를 들으신다면 수면다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의 일어나는 시간과 잠드는 시간이 얼마나 규칙적이었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에서 3회의 근력 운동은 혈관 건강과 신경가 소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균형 운동은 낙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운동할 때 뇌에서는 BDNF라는 뇌의뢰 신경영양인자가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운동은 혈류를 개선해서 뇌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늘려줍니다. 관절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와 종목을 개인에 맞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를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3세트, 그리고 까치발 들기나 한 발로 서기 같은 균형 운동을 매일 조금씩 추가해 보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걷기 약속을 누구와 언제, 어디서 정할 수 있을까요? 혼자 하는 운동보다 함께 하는 운동이 지속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사회적 연결과 인지 자극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대화와 협동 활동은 우울감과 고립감을 줄이고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제공합니다.
바둑, 합창,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재미있으면서도 지속 가능성이 높은 활동들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감정을 읽고 기억을 떠올리는 복잡한 과정이 모두 뇌 훈련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활동을 배우는 것도 뇌의 가소성을 높여줍니다. 다만 과도한 멀티태스킹이나 스크린에 너무 오래 몰입하는 것은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기성 모임이나 투자 권유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동아리나 교회, 경로당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손글씨로 일기 쓰기, 옛날 사진 정리하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같은 것도 좋은 인지 자극이 됩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갈 수 있는 네 사람들 자리를 어디로 정할까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곳이 있으신가요? 혈관 위험 관리와 감각 기능 유지도 놓치면 안 됩니다. 고혈압, 당뇨, 지질 이상은 뇌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난청을 제대로 교정하지 않으면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고 인지 자극이 줄어들어서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치주 질환도 염증을 통해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은 절대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목표 수치는 나이와 다른 질환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니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정하세요. 새로운 보청기를 착용하실 때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혈압을 재고 기록하시고 약 복용 캘린더를 만들어 보세요.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난청이 의심되시면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세요. 가정혈압계와 복용표를 오늘 어디에 놓으면 가장 잘 보일까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 환경과 디지털 안전 설계입니다. 큰 글씨 시계와 달력, 적절한 조명, 명확한 동선 표시는 혼란을 줄여줍니다. 낙상 예방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요즘 늘어나는 디지털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집안에서도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욕실의 미끄러운 바닥, 밤중에 어두운 복도, 바닥에 널린 전선들이 모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알림이나 낯선 링크를 클릭하는 것도 피싱 사기의 위험을 높입니다. 문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센서 등을 복도와 화장실에 달고 큰 글씨 달력과 투약 박스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통신사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가족 비상 연락망 카드를 만들어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집안 안전 요소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서 출발했지만 끝은 행동입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막막함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병적인 인지 저하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치매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전적 요인은 전체 위험의 일부일 뿐입니다.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건망증이 심해지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심지어 일부 기능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기억력 저하가 가속화되고 일상생활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가족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며 결국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면 제대로 관리하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우울감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회복되며 새로운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20분 걷기, 매일 한 접시의 푸른잎 채소,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이런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달력을 꺼내서 내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같은 시간에 20분씩 걸을 시간을 정해보세요. 아침 7시든 저녁 6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큰 글씨로 오늘의 목표라고 쓴 종이를 붙이세요.
거기에 20분 걷기, 푸른잎 채소 한 접시, 9시 이후 스마트폰 끄기 중에서 하나만 적어두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딱 하나만요. 일주일 후에 그 하나가 습관이 되면 그때 두 번째를 추가하세요. 한 달 후에는 세 번째를 추가하고요. 이렇게 천천히 확실하게 쌓아가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70%의 실천이 0%의 완벽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루 빼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날 다시 시작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부탁하세요. 나를 도와달라는 한마디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서로 격려하세요. 그 과정 자체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제로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뇌 건강 체크리스트와 응급상황 대처법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강보조식품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멈추지 마세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해서 오늘의 한 가지를 선택하고 달력에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여러분의 표정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한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뇌,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요.